야, 휴대폰을 쓴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적어라.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. 정군 몰폰 최강자. 기간은 2등병부터 병장까지. 2등병부터야. 1병 상병 아니라 2등병부터 쓴 친구입니다. 먼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. 안녕하세요 교수님. 저는 2014년 사령부로 통신병으로 입대 후 무사히 만기 전역한 29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. 직업 잘 구한 것 같아. 제목이 정군 몰폰 최강자인데 지금 하는 일이 휴대폰 매장 운영을 하고 있어. 휴대폰이랑 커넥션 제대로 맞았어. 직업적으로. 저는 입대 전 6개월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한창 불타오를 시기에 갑작스럽게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자단 신교대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입대한다는 생각에 신나 들떠 있었지만 그건 얼마 가지 않더군요. 입대 후 첫날 밤 잠을 자려는데 여자친구가 미친듯이 너무 보고 싶어 타령을 할 뻔했습니다.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 기독교이지만 여자친구와 너무 통화가 하고 싶어 신교대 종교 행사 때 전화 1분 포상을 위해 반야신경을 외우기도 했습니다. 이거 약간 주작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갑자기 반야신경을 막 외운단 말이야. 아무튼 간에 그만큼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. 그렇게 수료식 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 바로 그 주 주말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들고 광주에서 용인까지 면회를 오게 되었습니다. 이게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이게 면회가 되나? 난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어서 갖고 여자친구가 와서 이게 면회가 되는지 개념이 없네.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면회를 온 거예요. 일주일 만에. 그렇게 면회가 끝날 시간이 되었을 즈음 저는 휴대폰을 들고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뒤에 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. 그때부터 제 몰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. 점호가 끝나고 나면 침낭을 뒤집어 쓰고 1시간가량의 여자친구와의 카톡이 생활화 되었고 이게 침낭을 쓰면은 사실 이 빛이 새어나갈 정도의 두께가 아니지 훨씬 두껍기 때문에 11시부터 12시까지는 휴대폰에 충전을 한 후 관물대 하단 가지런히 정리해둔 하계 활동복 사이에 휴대폰을 숨겨두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가능한 게 당시 저는 동기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남들은 중대원 60명 중 동기만 21명이라 꼬인 군번이라고 불쌍하다고 할 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생활관은 맞선임, 맘맞선임까지도 같은 생활관을 쓰지만 저는 100% 동기들과만 생활했기 때문에 제 몰폰 생활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자대를 가자마자 얘네들이 100% 내 동기구나라는 게 그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야. 예를 들어 옛날같이 고참 선임들이 다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. 핸드폰을 갖고 2등병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공포의 지옥불로 그냥 떨어지는 거라서 상상을 못하는데 이건 아예 100% 동기만 생활을 하니까 좀 갖고 와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여자친구한테 갖고 오라고 했겠지. 그래서 동기들이 집에 급한 일이 있거나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싶을 때 마음껏 빌려주며 사용을 하였고 선임들이 같이 있는 일과 시간에는 동기가 저에게 휴대폰을 빌리고 싶을 때 담배 좀 빌려줘라, 충전기를 빌리고 싶으면 라이터 좀 빌려주라고 하는 은어를 만들어 은연중에 다 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도 있으면은 편하잖아. 물론 불법이라 안 되는 건데 굳이 있으면은 편한 거야. 그렇게 어느덧 일병으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 제가 일과 시간 카톡용으로 애용하던 545 똥칸에서 열심히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중대 실세인 상꺽 선임과 동기인 옆중대 아저씨에게 제 몰폰 생활을 들키고 말았습니다. 당연하게도 그 이야기는 전 중대 병사들에게 퍼졌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집니다. 선행 이런 거 안 퍼져. 나쁜 것들 한 10초면 다 퍼져. 무조건 퍼져. 저는 선임들에게 끌려가 언제부터 썼냐, 왜 그랬냐, 보고는 안 할 테니까 당장 갖다 놔라 라고 좋게 이야기를 들은 뒤 다음 주가 때 갖다 놔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. 갖다 놓을 수밖에 없지. 뭐 선임들한테 100% 걸렸는데. 하지만 다음 날부터 땡 병장님이 오셔서 야 폰 좀 10분만 쓰자 빌려가시고 땡 상병님이 오시더니 또 빌려가시고 맞선님이 와서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며 또 빌려가는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새 병사들의 통신병이 되고 말았습니다. 자연스럽게 부대 공용 휴대폰이 되어 휴가 때 반납은 없던 일이 되었죠. 그러니까 이 고참들도 이 새끼가 잘못한 건 분명히 알아.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한 가져가기 전에 내가 한번 좀 쓸까?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.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상병도 김연아님
저도 한 번만 그럼 좀 써도 되니까 가서 써. 그러다 보니까 야 굳이 이거 감탄할 필요가 있을까? 우리끼리 좀 잘 쓰면 되지 않을까?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그렇게 어느새 저는 상꺽이 되어 있었고 여유로운 몰폰 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때쯤 개인 정비 시간에 갑자기 행복한님이 들이닥쳐 제 간물대를 모두 뒤집어 까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. 휴대폰은 개인 정비 시간에는 제 팬티 속에 들어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.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. 이유인즉슨 제 동기가 부대 내 모든 부조리를 마편으로 찌르고 전초를 자청하면서 제 몰폰 생활도 마편에 찌른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 가니까 너 떼봐라 이런 거예요. 간물대에서는 휴대폰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복한님은 다음날 저를 불러 분당에 위치한 모 대리점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. 하지만 제 명의의 휴대폰은 착실하게 정지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휴대폰 명의도 저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 가족으로 만들어서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.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했는데도 안 나온 거야, 행복한님이. 그 다음날 저희 중대원을 대상으로 행복한님은 공개적으로 백지를 나눠주며 야 땡땡땡이 휴대폰을 쓴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적어라 라고 하였지만 단 한 명도 제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. 이때 저는 정말 애국가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 찔끔 새어나왔습니다. 전우회란 이런 것이구나. 이 제보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군생활 좀 잘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부대원들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 어찌됐든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위기를 극복하고 아주 무사히 만기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당시 여자친구와 7년째 교제 중이며 아주 행복한. 이거 앞에 잠깐만 맨 인트로에 뭐라고 썼었냐면 첫날 밤 잠을 자려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타령을 할 뻔했습니다. 앞에 빌드업은 잘 깔았습니다. 빌드업은 잘 깔았어. 정말 행복한 사랑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부대에서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하잖아요. 한 대를 사용을 하게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이제 후폰을 쓴다는 얼핏 들은 것 같아. 뭐 꼭 다는 아니겠지만.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 활동복 속이라던가 뭐 반합 속, 군장 속 같은데 한번 뒤져 보셔가지고 투폰 있는 친구들 꼭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야 너 걸린다.